비용 청구하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웹앱 싱크프리. 고민하지 말고 바로 경험해보세요. 걱정 없는 업무 시작, 지금 바로. 비용 청구하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프롬프트 빌더 그냥 쓰세요. 함께해요. 작당랩스. 나만의 프롬프트 빌더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작당 이너입니다. 소라투와 배우 3.1이 차례로 나와서 영상 제작에 활기가 돌고 있네요. 여기저기 영상들 보면 사용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사용법은 알겠는데, 그래, 알았어, 좋은 건 알겠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이죠, 막상 프롬프트를 입력하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장면을 만들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시라고 나만의 프롬프트 빌더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에 필요한 파일도 모두 공유해 드릴게요. 판매 아니고요, 책 파는 거 아니고요, 무료 배포입니다. 자료 파일은 저희 작당랩스 커뮤니티 멤버십 자료실에 등록해 놓을 테니 마음껏 가져다 쓰시고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니 수정 배포하실 때 출처만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부탁입니다. 하하하. 그냥 수정해서 쓰셔도 어차피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걸요 뭐.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제가 드린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AI한테 던져주기만 하면 5분, 10분 이내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료실에서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파일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UI는 반응형으로 설계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HD 모니터, FHD 모니터, 4K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변화하도록 해놨습니다. 첫째, 젠스파크 AI 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웹빌더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 텍스트 문서가 있고요. 이 파일은 직접 웹상에서 빌더를 만들고 수정해서 자신만의 웹앱을 만드실 분께 드리는 설계 파일입니다. 이 파일로 진행하시는 경우 크레딧이 좀 들어갑니다만 나만의 웹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완성된 HTML 웹문서를 통째로 드립니다. 이건 그냥 웹문서를 컴퓨터에서 실행하시면 작동하는 겁니다. 다만 이건 수정하시려면 코딩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나 LLM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귀찮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기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니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은 서버에 업로드해서 쓰셔도 되겠죠? 이 두 가지 자료는 작당랩스 커뮤니티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시거나 보완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쓰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청구나 판매가 아니고 무료 배포입니다. 단 저희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만드는 전체 과정도 보여드릴 테니 그대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바꿔서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 이도저도 귀찮다? 그럼 제가 배포하는 파일을 가져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기다리면 뚝딱 만들어져요. 작당랩스 커뮤니티 자료실 이용 방법은 저희 채널 영상 중에 사용 설명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이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도 포함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나만의 소라 베오 클링 하이루오 AI 영상 제작용 프롬프트 빌더 만들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고. 오늘 작업을 진행할 AI 서비스는 젠스파크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도 빌더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방식은 비슷하니까. 제가 드린 설계도 텍스트 파일 내용을 구글에 던져주셔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요. 어차피 설계 문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클로드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GPT한테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만 바로 만들고 바로 실행해서 사용하기에 저는 젠스파크가 편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젠스파크가 무료 사용자에게 100 크레딧을 주는데 지금 드리는 프로그램 설계도를 사용하시면 최초 생성할 때 400 크레딧 정도를 소모하거든요. 유튜브나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젠스파크 초대 링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초대 링크는 젠스파크 유료 사용자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서 링크는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링크 배포하시는 분한테도 크레딧이 제공되고, 링크 눌러서 들어가신 분도 1000 크레딧을 받아요. 그럼 처음에 1100 크레딧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빌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만들고도 남겠죠. 아니면 젠스파크 말고 클로드에서 바로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설계도 문서를 던져줘도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오늘 슈퍼 에이전트로 만드는 것도 클로드로 만드는 거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정말 시작할게요. 하하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설계 문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설계 문서를 만들고 실행까지 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영상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면에 대한 연출 요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요소를 만들고 있어요. 영상 스타일, 장면 특징, 캐릭터, 행동, 모션, 특수효과, 소리, 카메라, 촬영 장비, 조명, 색상, 스타일까지 우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요소를 세분화하는 진행을 합니다. 영상 스타일에는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적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 필요 없는 건 빼셔도 되고 다르게 추가하셔도 돼요. 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입력을 요소마다 넣을 건데 그건 선택 말고 임의로 프롬프트 변경이 필요할 때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어서 기능을 넣기 위한 거예요. 영화, 애니, 예고편, 다큐, 아니메 스타일. 이 아니메 스타일이란 건 애니메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풍이죠. 아트필름이나 느와르, SF 등등을 정해봅니다. 영상 스타일과 장면은 다르죠. 지금 이 영상이 어떤 장면이냐 혹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연출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쟁, 로맨틱, 코미디, 수사물, 브이로그, 꿈 같은 장면, 순간포착, 구조, 재난, NG 장면, 촬영 현장 같은 장면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직접 입력도 역시 포함시키고 있고요. 주체 캐릭터 부분은 녹화 당시에는 적다 말았는데 나중에 보완해서 최종 파일에 반영해 놨고요. 이건 인물 프리셋으로 하려고 적다가 차라리 세분화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늘리고 있어요. 혼자 생각하기엔 머리가 딸려서 GPT를 불렀습니다. 국적은 그냥 직접 입력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핑프 모드가 발동해서 키보드 치기 귀찮고 마우스로 누르고 싶을 때. 그래서 일단 나라 이름 알려달라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부터는 인물의 세부 사항 중에 직업, 나이, 성별, 신체 부위까지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에서는 인물이 아닌 캐릭터로 변경했고 성별 부분에 동물이나 좀비를 추가했어요. 신체 부위를 넣는 건 인물의 전신, 상반신, 하반신, 발, 손 특정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부분에 대한 건 따로따로 선택을 하지만 출력 결과물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도록 해놨고요. 그렇게 해야 20대 여자 스나이퍼 전신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조합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 배경으로 장면의 배경으로 사용할 스테이지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건물 앞, 도로, 바다, 달, 동굴, 시대, 사원, 황실 등등으로 하고 배경의 경우에는 인물의 국적과 연계해서 한국 사람으로 지정하면 배경도 똑같이 한국으로 지정되도록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녹화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은 최종에서는 지웠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배경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요. 다음은 행동과 움직임으로 동작에 대한 부분이에요. 떠있고, 굴러다니고, 춤추고, 달리고, 달팽이 속도, 등산, 명상, 비행, 격투, 통통 튀기 등등 이 부분도 자주 사용하실 내용으로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이번엔 영상 모션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모션은 화면상의 요소의 움직임이나 장면 전환 같은 효과나 필터처럼 화면의 형태나 현상으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는데 카메라 모션과는 달라요. GPT한테 요청해서 다양한 연출을 받아와서 붙여 넣었어요. 이번에는 특수효과 VFX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수효과의 경우에는 많을수록 좋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추려도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빛, 폭발, 불, 먼지, 입자, 모래, 파도 그런 것들이지만 특수효과들이 많으면 골라서 쓰는 재미가 있으니 많이 넣었고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미세한 먼지나 반딧불이 효과 같은 파티클은 입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오디오 효과음 부분인데요. 이건 소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분위기까지 표현하는 거라서 하나로 했어요. 보통은 사운드와 음악을 따로 구분하지만 오디오에서 어떤 분위기의 소리인지 지정만 해도 음악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건 AI 자체 판단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악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 샷과 구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건 카메라의 바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사진 찍는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을 거냐, 가까이 다가갈 거냐, 멀리서 찍을 거냐, 누워서 찍거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찍거나 하는 찍는 입장에서의 촬영을 정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어요. 다음은 카메라 각도, 움직임 또 앵글인데 이건 카메라가 촬영하는 피사체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 카메라 바디가 아닌 초점이나 사물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설정입니다만 샷이랑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도 되지만 사실 카메라 촬영의 경우 꼭 바디와 피사체만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이중으로 잡기도 하니까 복수 형태로 해도 되기는 해요. 일단은 만들어두고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는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하하. 다음은 촬영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카메라 장비 이름과 렌즈의 종류를 지정해서 프롬프트를 만들면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은데
가령 풀프레임 바디인가 크롭 바디인가 차이도 있고, 렌즈가 망원 렌즈냐 줌 렌즈냐 달 렌즈냐 피사 개심도나 포커스 셔터 스피드까지도 제어가 가능해서 전부 쨍하게 할 건지 아웃포커싱으로 피사체에 집중할 건지가 렌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유명한 제품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라서 인물 촬영에 좋은 바디와 렌즈가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몰라서 일단 리스트만 만들고 광각이냐 줌이냐 정도와 심도값 정도로 해서 잡는 거고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하면서 캐논이냐 니콘이냐 모델이 바뀌면 색감이나 화이트 밸런스도 차이가 생기는 걸 봐서 장비에 대한 설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 사진이나 영상물은 어차피 빛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명에 따라서는 아무리 후진 카메라로 찍어도 좋은 사진이 나오니까 조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색상인데, 전체적인 컬러 팔레트에 대한 부분으로 사진으로 생각한다면 후보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명과는 다른 화면 전체의 색감을 지정하는 부분으로 폰으로 사진 찍고 색보정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스타일이에요. 최종 결과물을 어떤 스타일로 출력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만화, 수채화, 유화, 지브리 스타일, 중국민화, 픽사풍, 실사풍처럼 유명 작가나 화가, 사진가의 스타일도 해당되고, 인테리어로 치면 고딕풍, 북유럽풍, 패션의 스타일, 화보 스타일, 제품 사진 스타일, 뭐가 되었건 최종 이미지를 어떤 스타일로 마감할 건지에 대한 형태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능 정리와 화면 구성과 관련된 추가 요청이나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최종 버전에 정리된 기능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녹화 당시의 내용과는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원래 글래스모피즘으로 UI를 iOS 26처럼 스타일 구현하려고 시도했었는데 크레딧만 잡아먹고 계속 오류나서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변형하고, 최종 프롬프트 출력 방식도 순서와 전체 문장 흐름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최종 파일에서 확인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 문서를 가지고 웹앱을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젠스파크 AI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고 나면 꼭 초대 링크 구하셔서 1000크레딧을 챙기고 하셔요. 가능한 무료로 써보시고 계속 쓸만하겠다 싶으시면 그때 결제하셔도 되니까요. 전 젠스파크가 좋아서 쓰긴 하는데 무료로 가능한 부분들의 범위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유료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계도 문서 파일과 사용 방법으로 이걸 활용해서 웹앱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서 따로 유료 결제를 하지는 않았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것은 바로 중간에 바로 있죠. AI 개발자라는 기능입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시작점 선택이 나오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로 서버 관리나 계정 관리할 것도 아니고 깃허브로 프로젝트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회원 관리 필요 없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기능만 쓰는 걸 만들 거라서 제일 위에 있는 간단한 웹사이트 웹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장해서 API까지 돌리신다면 AI 기능까지 탑재시킬 수 있지만 필요한 건 프롬프트만 만들면 되니까요.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준비 작업은 시간이 꽤 걸렸지만 설계 문서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 그냥 딸깍이에요. 하하하. 메모장으로 문서 파일을 열어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복사해서 왼쪽 아래 채팅창에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요. 실행 모델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신 버전인 클로드 4.5 버전으로 돌리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이고 실행, 사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이 녹화된 영상은 초안을 넣고 수정까지 진행하면서 만들던 과정인 거고요. 최종본으로 자료실에 올려둔 문서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하고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 끝나 있을 거예요. 하하하. 지 혼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보는 동안 음악이라도 틀어놓을게요. 지치지 말라 나를 안아주네 갤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은 작당 손잡고 모두 사라져가네.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일단 이렇게 요청대로 구현은 됐어요. 하나씩 작동해 보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이에요.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프롬프트로 만들고 복사해서 하이루오, 클링, 소라, 베오삼, 런웨이에 접속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넣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누른 거예요. 써보니까 보완할 점이 있어서 수정 요청하는 중이에요. 이미지 분석 기능이 안 돼서 수정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API를 사용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고 있었고요. 추가적인 필드를 넣어서 선택 프롬프트 앞에 접두사와 뒤에 전미사를 커스텀으로 추가하고 있어요. 대충 이 장면의 사람이 하고 프롬프트 들어가고 끝에로 변경해 주세요. 생성해 주세요. 이런 문장 형태로 구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접두사, 전미사 넣고 대충 아무거나 눌러서 프롬프트 만들고 영상 AI에 돌려봤어요. And that's how you structure a simple JSON object. Key on the left, value on the right. Easy. So the semicolon. Wait, look out! Whoa! Dizzy, but still formatted. That was the smoothest crash course ever. JSON! Nailed it! 이번에도 대충 아무거나 눌러서 프롬프트 만들고 영상 AI에 돌려봤어요. 결과를 볼까요? 목표 지점까지 4분. 고도 유지, 속도 안정.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모두 나만 믿어.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빌더 웹앱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거면 첫 화면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막대기 2개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지난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누르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배포하기를 통해서 웹으로 올리고 친구나 지인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쓰셔도 됩니다. 지인분들께는 설계문서 파일 주고 직접 돌리라고 하세요. 하하하하. 잠시 후에 나올 작당랩스 커뮤니티 이용 방법 영상을 보시고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당랩스 시청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작당인어입니다. 오늘은 작당랩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이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당랩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이미지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이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작당랩스 홈페이지 주소 작당랩스.com으로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은 이메일로 가입하셔도 되고 카톡이나 구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가입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커뮤니티 버튼이에요. 누르시면 화면 왼쪽에 자기라고 된 거 밖에 보이지 않죠? 그 바로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가입하면 바로 보일 줄 아셨겠지만 이건 홈페이지고요. 커뮤니티는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구조예요. 네이버 가입하고 나서 카페에 또 가입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셨으면 처음에는 생성하기가 있을 텐데 그 옆에 보시면 가입하기 탭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작당랩스 유튜브 커뮤니티라고 된 곳인데 이름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정보를 잘 보셔야 해요. 2025년 6월 14일에 생성된 AI 단톡방 전하는 말씀 멤버십 자료실이라고 적힌 곳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클릭하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즉시 가입이 되고 화면 왼쪽에 작당인어 동물 캐릭터 아이콘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작당랩스 멤버십 자료실을 눌러보세요. 그럼 채팅창 형태로 된 톡방이 나와요. 이게 자료실이에요.
톡리스트에 보시면 파일 첨부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자료는 그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전달해드릴 자료가 있으면 항상 이곳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System online. Main threat 시작.